자금관리 9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대면으로 중간고사를 치렀고요. 그리고 9주차 다시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챕터 4가 되겠고요. 어음 수표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현금 예금 그리고 이제 법원 카드 이렇게 다루는 것 학습을 했고요. 오늘은 네 번째 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어음 수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로는, 요거는 지금 121쪽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첫 번째가 어음과 수표의 개념에 대한 얘기예요. 어음은 뭐고, 수표는 뭐다. 어떤 내용들이 기재된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음이나 수표를 입금하는 거. 은행에다 이제 갖다 이제 입금한다. 이건 이제 은행에 이제 갖다 주면은 되는 거겠죠. 주면은 이제 당일 날짜 또는 그 다음 날짜로 이제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되겠죠. 이제 그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음과 수표의 회계 처리예요. 어음과 수표의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가. 실제로 이제 회계 담당자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 어음이나 수표 이렇게 다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주로 회계 처리가 되겠죠. 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 수표에 대한 회계 처리. 그리고 컴퓨터상에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은 관리대장 작성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혹시 어음이나 수표를 잃어버렸거나 또는 거래처가 부도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어음과 수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123쪽이 되겠고요. 약속어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어음. 어음은 이제 약속어음하고 환어음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약속어음입니다. 자, 보시면은 약속어음은 어음을 작성하는 발행인이 어음을 가지고 있는 수취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증권상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약속증권이다.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상의 처분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어음이라고 하는 게 언제 어디서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증서예요. 그런 이제 약속어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지금 교재에 써 있는 거는 좀 학문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증서를 어음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증서. 어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전부 다 전자어음을 발행하게 되어 있어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을 한다는 얘기죠. 눈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 컴퓨터상에서 입력을 하고 그걸 수령을 하고 돈은 이제 통장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겠죠. 또 그렇게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음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금 기란서 같은 거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음이나 수표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냥 얼핏 눈으로 보면은 이거 복잡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찬찬히 이제 보게 되면은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표가 요 증권, 요 종이죠. 증서, 증서란 표현보다 증권이 맞겠죠. 권리를 증명하는 그런 걸 증권이라 그래요. 증권, 권리를 증명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가치를 나타내는 그 증서, 증권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써 있는 겁니다. 우선 그 제목이 써 있고요. 이름이 전자어음이죠. 어음이라는 얘기, 어음. 그리고 여기 쭉 번호로 써 있는 거는 그 어음 번호예요. 어음 번호. 그래서 004는 금융기관이고 2020, 0813은 날짜를 나타내고 이 뒤에는 또 1년 번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 구체적인 것까지는 물론 이제 나중에 실무자가 되면은 알아야겠지만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까지는 기억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어쨌든 요건 이제 어음번호가 되겠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거 있듯이 어음번호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분실하거나 그럴 때 이제 이런 걸로 찾거나 이제 지급정지라거나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겠죠. 어음번호가 되고요. 그리고 금액은 800만 원이고요. 800만 원. 되게 화폐 단위 쓰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한글로도 쓰고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로도 쓰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금이라는 단어를 쓰고 뒤에 얼마 얼마 원 정까지 이렇게 쓰게 됩니다. 관행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죠. 800만 원, 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여기 가만히 보면은 발행은 지형악기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취인은 누가 되냐면은 미래악기가 되겠죠. 그 지형악기에서 미래악기에다가 800만 원짜리 어음을 끊어준 거예요. 발행한 날짜는 8월 13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 800만 원을 언제 주기로 한 거냐면은 10월 12일 날 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어음을 발행한 장소는 뭐 이 지형악기의 뭐 이제 본사가 뭐 되겠죠. 아무래도 발행지 주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기일이 되면은 돈을 어디서 줄 거냐면은 이 어음을 들고 뭐 돈을 가서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국민은행 삼성동 지점에 가서 어음을 주면은 돈을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약속한 증서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문구가 있는데 위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어음을 미래학기가 받아서 미래학기가 이제 어음 대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미래학기가 다른 거래처에다가 이 어음을 넘겨줄 수도 있겠죠. 물건을 사오고 이 어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래학기에 물건을 상품을 판매한 그 회사에서 어음 대금을 받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꼭 미래학기가 받는 게 아니고 귀하의 지시인. 미래학기가 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그 사람이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언제 어디서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증서가 전저어음이 되겠습니다. 돈을 지급하는 곳은 은행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누구 통장에서 빠져나가냐면은 지역학기 통장에서 빠져나가겠죠. 이 사람이 돈은 지급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어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쉽게 그냥 언제 어디서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증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품 사고 팔면서 대금을 기본적으로는 현금으로 주고받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언제 주겠다, 나중에 주겠다라고 하는데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좀 문서화된 형태로서 주는 게 받는 쪽 입장에서는 좀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발달한 게 어음이나 수표가 되겠습니다. 상품 대금의 지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음, 수표. 이제 여기서 어음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음에 관련된 용어 또는 뭐 내용을 조금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음은 이제 약속어음하고 환어음 두 가지가 있어요. 약속어음하고 환어음. 자, 약속어음은 어음을 발행을 하고 어음을 수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행 수취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품을 이렇게 팔고 상품 대금으로 상품을 사온 거겠죠. 이렇게 사오고 돈을 어음 대금으로 주는 거니까 어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취인은 만기일에 가서 은행에 가서 어음을 제시하고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은행에서는 당연히 뭐 이 발행인하고 거래가 있겠죠. 그래서 당제금이라든가 다른 뭐 통장이 있으니까 그 통장을 기반으로 해서 통장 속의 금액을 내주는 게 되겠죠. 어쨌든 발행인과 수취인 두 기업, 두 사람이 당사자가 되는 것을 약속어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어음. 물론 이 어음을 이 수취인이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어요. 오늘 뒤에서 다시 또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발행인, 수취인, 당사자가 둘인 어음을 약속어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환어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환어음. 환어음은 즉 그 국내 거래에서는 많이 쓰이질 않고 주로 이제 수주라는 경우에 이제 많이 쓰이는 형태예요. 자, 환어음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발행인이 수취인한테 상품을 사오고 대금을 어음을 줬어요. 어음을 주는데 어음이 어떻게 써 있냐면은 그 상품 대금을 어음 금액을 누가 주냐면은 발행인이 주는 게 아니고 요 사람이 제3자가 주는 거예요. 제3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행인하고 지급인 사이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발행인이 어음을 발행하면서 발행하기 전에 이 어음을 가져다가 지급인한테 보여줍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물건을 샀기 때문에 어음을 주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 날짜에 어음 대금을 지급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급인은 어차피 일로 이제 갚을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로 갚거나 일로 갚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확인 서명을 해줘요. 그거는 이제 어음을 인수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음의 인수. 그러고 이제 발행인은 그 어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취인은 물건을 팔면서 어음을 받는데 보고 이제 하는 거죠. 물건은 여기다 팔지만은 돈은 이 사람한테 받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제로 이 사람한테 직접 가서 뭐 이 회사로 찾아가서 받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받게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어음의 당사자가 3명인 경우, 어음의 당사자가 3회사인 경우를 환어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이 따로 있는 경우예요.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인이 되는 거고요. 자, 그거를 약속어음, 환어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좀 알아둬야 될 어음과 관련돼서 좀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아까 여기도 좀 써놓지 않았는데 요 이제 환음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제 어음을 발행해 주니까 당신이 지급하십시오라고 하는 것. 그럼 지급인이 알았다,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서명해 주는 것, 확인해 주는 거죠. 실제로 어음에다가 내가 지급하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줘요. 아니면 뭐 서명을 해주든가. 그러면은 그거를 어음의 인수 그렇게 이랍니다. 어음의 인수. 그리고 어음의 인수가 있고 또 자주 나오는 게 어음의 할인, 어음의 배서양도예요. 자, 먼저 할인. 할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할인. 우리가 이제 뭐 물건 살 때 먼저 할인해준다 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금액을 깎아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할인은, 그거랑은 약간 틀리고, 무슨 얘기냐면은, 만기일 전에 은행에 제시해서 어음 대금을 받는 것, 그거를 어음을 할인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좀 속된 표현으로 어음 깡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깡, 어음 깡, 또 뭐 와리깡,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건 좀 속어고요. 그냥 어음을 할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음 할인. 자, 통상적으로 상품을 이렇게 매입을 하고 그럼 어음을 지급하죠. 그럼 수취인은 이제 어음에는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만기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뒤, 90일, 뭐 30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달 30일짜리다 그러면은 30일 전에는 어음 대금을 받지를 못하죠. 돈을 30일 동안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30일 뒤에 가서 받게 되는데 수취인이 자금이 급하면은 어음을 팔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즉 은행에 갖다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음이 30일짜리다. 30일 뒤에 100만 원을 받는데 지금 열흘 남았으니까 이자를 줄 테니까 나한테 뭐 95만 원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따져봐 갖고 그게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은 만기일 전에 95만 원을 내주는 거죠. 그리고 열흘 뒤에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만기일 전에 은행에 제시해서 어음대금을 받는 거. 그 이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은 빼겠죠. 그거를 이제 할인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음의 할인이에요. 상품을 이렇게 팔고 어음을 발행해주고 그리고 만기일 전에 어음을 제시해서 대금 지급을 받는 것. 이거를 어음의 할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어음의 할인을 꼭 은행하고만 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기업에다 갈 수도 있고요. 다른 은행에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래처에다가 내가 이 어음 줄 테니까 돈 좀 다고 그러면 이제 이 거래처에서도 확인해 보겠죠. 발행인이 최초 어음 발행한 사람이 신용이 확실하고 그러면 부도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가 뭐 요즘은 뭐 2% 3%밖에 안 되는데 뭐 한 5% 계산하고 가면은 이 거래처도 이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거래를 합니다. 자금의 융통을 위해서 만기일 전에 어음을 미리 상환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어음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어음의 할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음의 할인. 자, 다음 배서양도예요. 배서양도. 배서란 얘기는 이게 등배자인가 그래요. 등에다가 글씨를 써갖고 넘겨준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음 뒤에다가 내가 서명을 해서 넘겨준다는 얘기. 그걸 배서양도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발행인하고 수취인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어요. 그럼 수취인은 이제 나중에 만기일 가서 이제 은행 어음 대금을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 수취인도 또 다른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사오고 대금을 줘야 돼요. 근데 상품을 사오고 그 상품 대금을 내가 여기서 받아놓은 어음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당연히. 어음도 부도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대금을 지급받는 거니까.
물론 최종의 거래처는 좀 떨떠름하겠죠. 물건은 여기다 파는데 돈은 발행인한테 받아야, 최초 발행인한테 받아야 되니까. 이 발행인 누군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발행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거래처에서는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서 그 뒤에다 서명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 최초 발행인이 어음 대금을 안 주면은 대신 네가 물어줘야 된다. 하고 서명을 받는 겁니다. 수취는 알았다. 발행인이 안 주면은 내가 주마. 하고 뒤에다 서명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배서라 그래. 배서. 뒤에다가 수취인 뭐 사장님 사인 축축 하고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니까 그걸 이제 배서 양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은 거래처는 은행에다가 어음을 제시하고 대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당연히 뭐 요렇게 이제 거래 관계가 있어가지고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갈 수가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 거래처 요 은행에서 여긴 요렇게 거래하고 그다음에 이 발행인하고 거래하는 은행이 있겠죠 또. 그럼 이 은행에서 그쪽 은행에다 연락을 해갖고 이렇게 대금을 받아서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건 추심의뢰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음의 추심의뢰. 돈을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건 또 이제 별도 용어고 어쨌든 요 배서양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음에 관련돼 갖고 상당히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어음의 할인, 어음의 배서양도 여긴 쓰진 않았지만은 어음의 인수 그 세 가지 어음의 인수, 어음의 할인, 어음의 배서양도.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어음의 기본 개념이 되겠고요. 어쨌든 어음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증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약속어음 이렇게 이제 말로 써 있고요. 그리고 약속어음 이렇게 생겼는데 교재에서 제시한 거고요. 우리가 본 거는 이렇게 뭐 같은 내용인데 내용은 자, 그리고 이제 어음에 그 기록되는 거예요. 어음에 뭐뭐가 기록되어 있어야 되나. 자, 요거는 교재 123쪽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음법 75조에 나와 있는 것들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된다. 이게 뭐 저자가 그냥 이렇게 대충 뭐 써놓은 게 아니고 딱 법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딱 기록되어 있어야만 어음으로서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저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약속어음의 요건. 어디로 가냐면 법제처예요. 법제처. 제가 미리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법제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법에 관련된 내용이 그 법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경영 경제에 관한 것들도 법에 관련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은 그때그때 여러분이 법으로 좀 찾아보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어음이죠. 어음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음법. 어음법. 그럼 이렇게 나와요. 법제처에 들어가서 어음법 하면은 바로 어음법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어음법, 전자어음의 발행이 유통에 관한 법률. 이건 국회의원들이 제정하는 거예요. 법률은. 그리고 시행령 그러면은 법에서 모든 걸 다 정하지를 못하죠. 세세하게 다 정하지 못하고 뭐 어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뭐 예외가 되는 것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대통령이 요거는 뭐 비율을 몇 프로로 한다, 요거는 규모를 어떻게 한다라고 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시행령이라 그래요. 시행령. 대통령이 규정하는 거. 법 밑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자세하게 뭐 세세하게 대통령이 다 정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관련되는 그 행정부처의 장관이 세부적인 내용을 또 정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그래서 법은 이렇게 크게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정하는 법률,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 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전공적으로 공부를 하려면은 이렇게 이제 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자기 전공 분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되게 이제 관련된 법까지 정도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음을 찾는 거 아니에요. 어음의 요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편은 환어음에 대한 얘기고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배서, 뭐, 어음의 인수 이렇게 나오죠. 아까 어음의 인수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뭐, 보증, 만기는 어떻게 한다, 뭐,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한다. 그리고 인수, 거절임을 띠는 어떻다. 이런 것도 참가, 뭐, 목본, 등본, 이거 뭐, 복사본 만들어 놓는다는 거고, 이제 한쪽에서 거절을 하면은, 뭐, 지급 거절을 하면, 네가 대신 물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뭐, 참가한다는 표현을 써요. 이 사람이 안 줬으니까 저 사람한테 네가 대신 물어주라고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쭉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나누어서 법으로 다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약속어음이에요. 보시면은 1편이 환어음이고 2편이 약속어음이죠. 그 중에 7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음의 요건. 그래서 왼쪽에서 주문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내용이 뜹니다. 보시면 어음의 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적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지 않으면은 어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을 표시하는 글자. 아까 우리 약속어음 써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그런 말이 다 써 있습니다. 위의 금액을 지급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지급하는 거죠. 그런 말들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기 지급지. 가만히 보시면은 만기는 요거죠. 요게 2020년 10월 12일. 지급지는 국민은행, 구체적으로 삼성동 지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그것도 여기 써 있죠. 위의 금액을 귀하, 미래학기죠. 그리고 귀하의 지시인에게. 그리고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일은 여기 있고요. 발행지는 여기 주소 되어 있죠. 그리고 발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발행인, 지정학기. 여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여기다가 도장을 꽝 찍어주든가 뭐 그러겠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야만 어음으로서 인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약속어음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75조는 약속어음이죠. 그리고 환어음은 조금 더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째 나와 있어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뭐가 하나 더 있죠 지금.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지금.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한다. 아까 환어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네가 대신 지급하라라고 하는 거라고 했죠. 이거는 환어음. 자, 이렇게 어음법에 나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게 있으면 이렇게 좀 법을 찾아보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자, 법제처로 들어가면 돼요. 법제처. 그리고 해당 법을 직접 입력하면은 별도 화면으로 이렇게 떠요.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이건 이제 123쪽에 이제 이렇게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전자어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자어음. 아니, 전자어음 보기 전에 좀 환어음부터 잠깐 좀 볼까요? 환어음. 환어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발행인이 지명인에게, 지급인에게 일정한 기일,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하도록 위탁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대신 줘라라고 하는 어음이 환어음이 되겠습니다. 인수인은 어음상의 채무자고 이제 지급인을 인수인이라고 해요. 내가 알았다 주겠다라고 하는 걸 어음의 인수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인수인이 어음상의 채무자가 되고 수취인은 어음상의 채권자가 된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뭐 똑같죠 지금. 이제 이 어음을 이건 저기 이제 수취인이 되는 거고요. 뭐 그러니까 그 받으러 오음하고 뭐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어음의 요건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여기서 살펴봤죠? 환어음의 요건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요런 조건이 있어요. 이제 약속어음도 마찬가지인데 어음 요건은 흠결.
이제 어음은 이제 환어음은 이렇게 다 적어져 있어야 되는데 혹시 만기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만기가 없다 그러면은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본다. 일람출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시되는 대로 바로 내 돈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시하는 날을 만기일로 봐서 금액을 내주는 것. 그걸 일람출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만기가 없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급지가 없어도 그러면은 지급인의 명칭에 지급인이 뭐 주소 지은 거를 그걸 주소지로 본다. 발행지가 없다 그러면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곳을 발행지로 본다. 만기나 지급지나 발행지가 없더라도 어음으로서 인정한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그거를 어음 요건의 흠 이렇게 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법은 그 좀 확실해야 되니까 용어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법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어음법. 자, 이거는 이제 교재 126쪽까지 환음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조금 전에 그 약속어음, 전자음이에요, 전자음. 전자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약속어음이나 그 환어음은 이제 주고받는 거죠, 서로. 증권 자체 눈에 보이는 걸 주고받는데 전자음은 그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종이음하고 달리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전자문서의 형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파일로 작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나 발행 그런 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곳이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한다. 돈을 주고받는 거고 상거래 관련된 거니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 금융결제원에서. 그리고 일정한 규모 이상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외부검사 대상법인 이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검사 대상법인하고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말고 법인사업자 예감대상법인하고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 일정 규모 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업들은 전부 다 무조건 전자음으로 해야 된다. 이제 손으로 이제 써서 주고받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전자음 이용 방법은 일단 은행에 가서 하게 됩니다. 은행에 가서 내가 어음을 발행하겠다. 내가 어음을 인수하고 보증하는 거 하겠다. 내가 어음을 전자음을 수취하겠다. 각각 해서 은행에 가서 그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이제 하는데 이건 이제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이건 이제 구체적인 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이제 닥치면 은행에 가서 하면 되겠죠. 어쨌든 은행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 파일 형태로 해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개념적인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어음이 또 좋은 점은 일단 어음 도난무실 위조 변조 이런 게 어렵겠죠. 아무래도 손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런 게 있습니다. 어음을 내가 받았잖아요. 어음 수취인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어음을 우리가 종이로 받으면 종이 한 장으로 그냥 그걸 끝인데 이 전자어음으로 받았으니까 그 받은 어음을 나누어서 그럼 100만 원짜리를 받았다. 그러면 뭐 20만 원씩 5장으로 나누어서 그 어음을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어음을 나누어서 배서양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음을 분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굉장히 장점이죠.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겠죠. 이건. 그래서 분할이 쉽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만큼만 어음을 할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 좀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전자어음은 전자적인 형태로 하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제 또 경제와 좀 관련돼 갖고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외부감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외부감사 요거 좀 잠깐 정리를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약속어음 하나 말씀드렸고 그리고 할인 매수량도 말씀드렸죠. 외부감사 대상법인이에요. 자, 외부감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좀 시간이 조금 잠깐 쉬었다가 좀 설명할 내용이 조금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